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매매 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 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지난 12일 지분 적립형 주택의 브랜드인 열리지홈을 발표했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20에서 40%를 내고 취득한 다음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7,000가구의 열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9월부터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대상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온라인 카페나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부동시 관계 기관장들이 모여서요. 허위 매물과 가격 담합, 부정 청약,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시장의 교란 행위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심 사례에 대해선 형사 입건 조치까지도 이루어지고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겨진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이분과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려운 부동산 시장 오늘 대표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은요, 마치 눈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요. 가장 최근의 대책인 8.4 주택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시장 전망까지 오늘 대표님과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아까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야, 정말 요즘처럼 이게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계속 이제 수요 억제 쪽으로 계속 방향이 맞춰져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뭐 23번째 대책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또 공급 쪽까지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또 마련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또 하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8.4 공급 대책 자체도 이 자체만도 약간 좀 안개 속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지금 뭐 그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재건축 쪽 뭐 아무도 관심 있는 쪽들은 강남에 있는 뭐 이제 대장 재건축들일 것 같은데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 뭐 거의 한 90% 이상의 이제 뭐 이익을 가져간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 그렇지만 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지금
뭐 정부가 이제 발표한 이제 그 뭐 과천도 그렇고 뭐 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태릉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지금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하고 내년에 원래 공급 예정됐던 것들이 한 채도 지금 공급이 못 되고 있는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뭐 주민들 어떤 그 민원이라든지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뭐 잘 또 갈까? 이것이 또 뭐 간다면 시장이 어떻게 되고 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저런 정말 캐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렇죠. 자, 그래서 안개 속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하나 이제 헤쳐서 보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게 뭐 이런 안개 속에서 가장 길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22번째 수요 억제책이 나왔고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617이든 710이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양도세를 그렇죠. 72%까지네. 자, 뭐 정말 단기인 경우에도 60에서 뭐 70%, 뭐 종부세도 뭐 6%, 뭐 정말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들이 지금 떨어진 뭐 이런 마당이고 또 이제 공급 확대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곳들이죠. 이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요가 좀 꾸준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역세권 쪽이죠. 또 역세권 쪽이 되겠고 서울 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뭐 경기라든지 인천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GTX 관련된 부분들, GTX들이 이제 계속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쪽이 조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저가 중심이 이제 많이 이제 몰려 있는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또 50%까지 또 대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 뭐 그 가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좀 남아있는 6억 이하나 아니면 9억 이하 시장 쪽에서라도 좀 이럴 때라도 좀 사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저가 중심 요런 쪽들이 지금 매도자 우위가 계속 좀 그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주 대비 약 한 0.09% 정도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는 0.11에서 0.09니까 한 0.2% 정도 상승폭 자체는 축소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주, 8주 계속 연속 지금 상승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아파트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재건축은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좀 그 캐치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좀 관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0.0 한 2% 정도 되는데 지역별로 보자라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은 이제 도봉 같은 곳들이죠. 그래서 지금 도봉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던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도봉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노원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노원, 도봉, 강북해서 이제 노도강 뭐 이쪽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관악 쪽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금천이나 구로까지 해서 이런 금광구 그러니까 지금 중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새 아파트들이 좀 이제 많은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옆에 있는 데들 있죠. 예를 들면 잠실동 같으면 옆에 뭐 신천동이라든지 지금 뭐 강남 같으면은 지금 이제 도곡 같은 뭐 이런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옆에 조금 비껴난 지역들이 지금 많이 강세를 보이겠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송파 쪽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강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지역마다도 지금 조금 편차가 있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규제의 어떤 그 여파에 따라서 조금 이제 동마다 좀 달라지는 이런 좀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하고 인천 쪽도 아직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0.05%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 쪽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남 쪽 같은 경우가 지금 5호선이 8일날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향이 좀 커서 지금 하남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교산 쪽이 들어오면 또 그렇죠. 지금 잠실까지 또 쭉 이어지는 도시철도도 지금 얘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 비노선이라든지 또 그렇죠. 9호선 뭐 연장 뭐 당연히 이제 왕숙지구 관련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뭐 GTX 관련된 당연히 뭐 이제 또
그 지금 신도시 쪽에서 이제 보자라면 지금 GTX 지금 A노선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일산 쪽이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동탄 쪽이 되겠죠. 동탄이라든지 여전히 뭐 평촌이라든지 또 판교나 뭐 분당 이런 쪽들은 여전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뭐 정리를 좀 드리자면 서울 전체적으로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동마다 좀 다르고 경기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GTX 수혜들이 좀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사 공급 대책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나온 지 일주일 좀 지나가고 있는데 좀 체크를 뭐 해보면은요. 자, 일단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곳은 지금 뭐 그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이제 민간 뭐 그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공공 재건축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속도가 뭐 금방 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지 같은 이런 준비되는 것부터 좀 빨리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공부지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유휴부지라든지 뭐 건물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뭐 탄핵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관심도가 이제 많이 높은 곳들은 지금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원래 8,000세대였는데 한 2,000세대 플러스 알파에서 약 한 10,000세대 정도 들어가니까 용산 쪽 뭐 당연히 관심이 높겠습니다. 물론 이제 캠프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약간 이제 숫자적으로 조금 작으니까 좀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 쪽에서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국립외교원 부지라든지 지금 조달청 부지 이런 것들이 또 강남 쪽에 있고 자, 더더구나 이제 관심이 뭐 가장 많은 거는 아무래도 서울 의료원 부지 쪽이 되겠죠. 이제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정말 핵심 안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보안청에서 얘기를 한 것들이 지금 원래 지금 얘기는 원래 한 1,000세대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과밀화해서 이쪽에다가 거의 2,000세대를 플러스해서 한 3,000세대 정도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청년하고 이제 신혼부부들 그렇죠. 지금 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임대 쪽을 약 한 50% 정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뭐 만세대라 그러면 이제 뭐 5천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지분 적립형 지금 관심이 광장 많은 곳에서 반반 정도 가는데 자, 특히나 지금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가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대부분이 좀 가점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신혼부부 하더라도 그 자녀가 없으면은 사실 가점에서 많이 밀리잖아요. 자,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지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이 좀 가점이 높아서 좀 유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에 100% 추첨제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조건만 만약에 맞는다라고 하면 생애 최초든지 뭐 이제 신혼부부 더더구나 이제 지금은 신혼부부가 안 되면 뭐 미혼까지도 지금 넣겠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2030 세대 중에서는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서울 의료원 부지 이런 정말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 쪽으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SH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값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반값 아파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반의 반값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그 원래는 이제 담보대출이 여기 될 거냐 뭐 어차피 한 20% 정도만 내고 최소 20% 정도만 내고 들어갈 수 있는데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40%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20% 안에서 분양가에 또 40% 그렇죠. 그렇게 또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메리트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을 보자라면 지금 이제 생애 최초하고 지금 신혼부부 쪽하고 해서 지금 약 한 7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일반 안에서 이제 30%인데 이 중에서 또 20% 정도는 이제 무주택 쪽에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일반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많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들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자, 나는 지금 청약통장 수십 년간 넣었는데 이렇게 지금 지분적립형 저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야, 이거 이제 난 소용없구나. 40, 50 세대가 오히려 또 거꾸로 이제는 우린 뭐냐? 자, 지금까지는 가점제로 다 하다 보니까 2030 세대가 우린 뭐냐 이렇게 했었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죠. 서로 지금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공급 대책 나왔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물량들은 아까 뭐 한 17,000세대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큰 아주 또 파이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뭐 지금 거의 한 5만 세대 얘기하고 있고 지금 2만 세대, 지난번 4만 세대, 한 6만 세대 정도 되는 정비 사업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캐시청 글쎄 이런 어떤 반응이다 보니까 계속 요즘 서울 쪽에서는 신고가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50% 대출 가능한 6억 이하, 대출 금지 15억 초과는 모두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예성그릴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5억 9,7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억 2,700만 원이 지금 뭐 한 몇 달 사이에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 지금 거의 뭐 6억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5억 9,700. 아리팍이 최근에 35억 7천에 33평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34억 거래됐을 때만 해도 평당 1억이 넘어서서 난리 났던 바로 그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또 1억 지금 뭐 한 7천이 더 올라서 35억 7천까지 해서 지금 뭐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광진구하고 지금 성동구 쪽도요. 지금 평균 지금 지금 가격이 지금 4천만 원. 그러니까 한 33평 기준 한다 그러면 그 평당 지금 4천만 원이면 약 한 13억 2천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강남 3가구 용산구 정도만 평당 4천이 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광진이 뭐 작년 이맘때가 한 3,200 정도 된다. 지금 4,000 지금 17만 원이고 성동도 작년에 한 3,3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4,000까지 지금 올라와서 거의 19% 22% 올라 있고 마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요맘때가 한 3,3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3,900까지 올라와서 거의 4,000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에 그렇죠. 평균 지금 매매가가 지금 10억이 넘어서서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억이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고 지금 전세가도 지금 뭐 한 2년 만에 5천만 원 올려서 지금 평균 또 한 5억이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대책이 나왔음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약 광풍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초기 분양률이 지금 역대 최고인데 2분기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 그러니까 계약된 건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거의 97%인데 역대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1분기 99.2%였는데 올 2분기 얼마 전이었죠. 100%고 서울은 뭐 전체 다가 100%를 넘어서 최근에 지금 대치 푸르지오 그렇죠. 이것도 평균 경쟁률이 168대 1이 넘어가면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대구 100%, 대전 100%, 광주 99.4%, 부산 92.5%까지 해서 대부분이 지금 청약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최근의 수도권 공급대책, 8사 공급대책의 내용과 시장 상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대책에도요. 연일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고요. 이 대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4050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투자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탈출구 찾아드리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무료로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정보체크 시간인데 개요 바로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9호선 증미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원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마곡이라는 대형 호재를 끼고 있는 곳 바로 강서구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강서구 등촌동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하시는지 바로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볼까요? 자, 뭐 최근에 지금 또 그 시장의 현상 중에 지금 하나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이제 뭐 빌라 쪽 같은 이런 쪽들의 거래량이 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아파트 그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값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뭐 정말 한 2, 3년 만에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뭐 여력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6억 이하에 지금까지 있었던 아파트들이
뭐 거의 다 지금 6억 위쪽으로 지금 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한 2, 3억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런 쪽에 지금 이제 주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용 오피스텔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지금 여전히 또 혜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뭐 85% 감면받는 거라든지 재산세 100% 감면받는 거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한 집에 대해서는 일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그대로 보면서 또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내가 일가구 1주택 다 받으니까 또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뭐 75%까지 감면을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혜택들이 또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 입지거든요. 자 입지 안에서 우리가 특히나 이런 1인 가구들이 찾는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하철 중에서 우리가 늘 그렇죠.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바로 9호선이 되겠습니다. 뭐 9호선 같은 경우가 김포공항 그렇죠. 여기에도 약 한 3만 5천 명 이상의 뭐 그 고소득 그 승무원들 직장인들 있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마곡지구 뭐 또 16만 5천 명의 많은 고소득 일자리죠. 여기다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의도까지 그다음에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바로 그렇죠. 지금 강남에 있는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쭉 이어지는 게 그대로 그렇죠. 9호선이고 이것이 또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한강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지하철들은 다 연결이 돼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황금 라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증미역 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쪽에서 우리가 가보면 정말 번화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미역 쪽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가보면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이마트 있죠. 뭐 홈플러스 있죠. CGV라는 또 대형 영화관 있죠.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가장 뭐 번화한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증미역 여기에서 도보로 2분 거리인데 실제로는 약 한 1분 뭐 한 30초 정도 될까요? 뭐 나오자마자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판 실리콘밸리 R&D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의 수요, 마곡까지 딱 3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곡의 투자 가치 보고 하시는 게 되겠고요. 자, 여의도 지금 그렇죠.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국제금융의 허브로 지금 계속 커나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월드컵 대교 이제 곧 준공이 되죠. 이제 올 연말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상암 DMC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일단 지도를 보시면 네,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이게 지금 한강이에요. 뭐 한강 바로 옆이 되겠고 증미역이 바로 이곳이 되겠는데 강서구 안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요즘 1인 가구들은 이런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CGV 영화관이나 이런 대형 영화관 같은 이런 뭐 번화한 주거지를 좋아하는 바로 그곳이 되겠고 거기에서 1분 조금 더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곡이 세정거장 여기에다가 목동 세정거장 여의도까지 또 요 세정거장밖에 안 되죠. 자, 월드컵 대교 이제 건너가면 바로 상암인데 지금 뭐 상암 쪽에 또 거의 한 100층짜리 그렇죠. 랜드마크 들어온다고 해서 또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 증미역이라는 곳이 9호선 통해서 마곡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여의도까지 쭉 그 수혜를 볼 수 있고 이제 월드컵 대교되면 또 상암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한강 가장 가까운 쪽에 아주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금 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유형인 오피스텔입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은 뭐 마곡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2022년까지 150개의 16만 5천 명인데 대부분이 다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LG 사이언스파크라든지 뭐 넥센이라든지 뭐 롯데 중앙연구소라든지 그렇죠. 정말 큼직큼직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렇죠. 풀옵션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정말 신혼부부, 신혼살림까지 가능한 네, 그런 투룸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신축이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서 공시가격으로 3억 원 이하가 되는 그래서 정말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도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에서도 유리한 점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그럼 강서구 둥촌동에서요. 방 2개짜리 오피스를 만나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뭐 이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4억이 지금 넘어 투룸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지금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전세 기준 했을 때 약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 정말 바로 옆에 그러면서 그 번화한 증미역에서 도보로 1분이 조금 넘는 거리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을 2천에서 3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증미역 근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성구 둥천동 투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무료 세미나 오프라인에서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로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동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님께서 찍어주시는 지역으로 가볼 텐데 오늘 가볼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지역은 유망 지역, 굉장히 유망 지역인 마포구 대흥동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에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인 금천구 시흥동 이 두 지역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포구와 금천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개요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동민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인데요. 6호선 대흥역 역세권에서 원룸과 1.5룸 그리고 투룸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소형 가구 분들께서 선호하실 다양한 유형으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포구 대흥동인데 위치 어떨까요? 네, 마포구 대흥동. 대흥동 하면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2호선 이대역에서 남쪽 측이 이제 대흥동입니다. 대흥역은 이제 6호선이 다니는 라인입니다. 이 대흥역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흥역 그리고 이대역과 공덕역의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공항철도라든지 경인중앙선 등의 이제 5가지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근접해 있는 아현 염리 뉴타운도 굉장히 큰 지역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현 염리 뉴타운에 대한 그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도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강대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보 5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서강대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 홍익대라든지 하는 이런 서울에서도 이제 상위권에 이제 속하는 대학교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 수요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촌 이대거리라든지 홍대 문화관광특구라든지 하는 이런 상권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이런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정주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남측으로 한강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변에 공원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공덕 1구역 재건축도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용산개발지도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개발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대흥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흥역 역세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는 지역은요, 2호선, 5,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까지 4-5개의 지하철 노선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용산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지금 용산 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 공급을 더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죠.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이제 정책, 확대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서 이 전체적인 지역에 8,000가구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2,000가구 정도를 더 늘려서 총 10,000가구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굉장히 많은 수의 주택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에 기반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또 이뤄낼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주변 어떤 교통에 대한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 주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많은 호재들이 또 갖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굉장히 메가톤급의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어떤 낙수 효과가 지금 한창 낙수 효과가 이제 내려가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풍선 효과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현염리 뉴타운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뉴타운 규모만 15,000세대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2만 세대 이렇게 공급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신도시급의 그런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까지 같이 합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떤 뉴타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주변 지역으로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당인리 발전소 부지 개발입니다. 당인리 발전소는 기존에 이제 발전소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부지인데요. 지금 이 지도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공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공원으로 형성되고 기존에 있는 발전소는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제 테이트 모던이라는 그런 기존의 발전소를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영국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는 한 해 60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굉장히 좋은 개발을 이뤄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당인리 발전소 부지 또한 이렇게 테이트 모던처럼 미래를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개발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홍대 쪽과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홍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홍대와 연계해서 당인리 발전소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인리 발전소 주변으로 상권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마포구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이제 이 상암동이라든지 수색 역세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수색역 남쪽으로 MBC라든지 하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죠. 지금도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이제 이 수색역에 있는 이 선로 위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5,0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2조 7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 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큰 지역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착공 목표는 한 2022년에서 2023년 정도 시작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수색 증상 뉴타운까지 굉장히 큰 호재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수익 역세권 개발 사업, 이 사업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용산의 뭐 10,000가구 정도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그 주변에 이 지역도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자, 아현 뉴타운도 그렇고 수색 역세권 개발까지 주변 그 입지적인 장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선호도가 다르시니까 뭐 원룸 1.5룸, 투룸으로 좀 각각 나눠서 만나본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마포구 대흥동 가격입니다. 우선 원룸부터 1.5룸, 투룸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매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마포구 같은 경우는 투룸이 이제 4억이 조금씩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으로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초역세권이라는 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전세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실투자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창 전세 대란이라고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아무래도 전세 시세가 올라가면 낮아지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서강대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 금액은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하는 그런 대흥동 매물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6호선 초역세권 그리고 4-5개의 지하철역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 설명 들으시고 또 처음으로 대흥동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3가지 투자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용산 개발의 수혜지입니다. 직선 거리로 2km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규모 신규 뉴타운이 바로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속적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 뉴타운이 생기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떤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 점도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뉴타운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신흥 명문 학군으로 부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열망이 또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로 수요가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예상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낙수 효과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주변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 것 같거든요. 투자 시의 유의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제 투자 시에 유의하실 점은 이제 어떤 내부적인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층이 세가 잘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좀 선호할 수 있는 구조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임장 활동까지 꼼꼼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 연락 주셔서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원룸 1.5룸 그리고 투룸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1호선 금천구청역 그리고 개통 예정돼 있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4천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저는 딱 보자마자 신안산선 개통 소식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자, 교통 비롯해서 입지 조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시흥동의 입지를 좀 확인해 보시자면, 우선 시흥동 일대가
남쪽에 있는데요. 지금 이 국가산업단지를 크게 제가 표시해둔 이유는 아무래도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주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이런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하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는 그런 탄탄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시흥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을 좀 살펴보시자면 1호선이 다닙니다. 금천구청역 시흥동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흥 사거리역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교통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미래 가치가 또 높은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7호선도 이용하기가 조금 편리하고요. 2호선도 이용하시기는 또 편리한 그런 입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흥동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호재들을 조금 입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사거리역 이쪽으로 예정이 되면서 이 인근 굉장히 많은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북쪽부터 보시자면 이제 공군기지 개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지만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롯데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 4,400세대의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죠. 지금 시세 자체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시작으로 밑에 있는 남서울 아파트 재건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금천구청역과 이 인근의 개발 또한 역사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 개발도 지금 대형 병원과 아파트가 들어오는 개발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시흥사거리역 인근으로 굉장히 큰 개발 호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어와 내년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인근의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상승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강남으로 이어지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도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시흥동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시흥 사거리역을 기점으로 동쪽을 보시면 굉장히 노후된 주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그런 시흥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입지에서부터 호재를 살짝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호재 중에 호재라고 하는 교통 호재 정리를 해보고 지금 기대감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호재 만나볼까요? 네, 지금 신안산선 호재가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겠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빠른 그런 고속철도가 들어오는 만큼 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30분 내지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기존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의 이동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적인 이런 철도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선 시흥 사거리를 기점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시흥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하고 이제 북쪽 거의 중간쯤 지금 자리를 하고 있죠. 시흥 사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지역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로의 이동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덕부터 서울역까지 쭉 향후에는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 있는 광명역, KTX역도 이용하기가 조금 용이해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1호선을 이용해서 철도는 1호선을 이용해서 광명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굉장히 이동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 광명역 KTX 이용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점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명역세권 이 인근에 조성되는 또 테크노밸리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산업단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또 늘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흥동도 굉장히 이 수혜를 받는 지역 중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통 시점은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약 4년 후면은 신안산선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경기 안산부터 시흥 그리고 여의도까지 44.7km 정도 거리를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철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발전 수혜지로 시흥동이 또 이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흥 사거리에 대한 그 신안산선 개발 굉장히 큰 개발 호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전선 부지 개발
자, 그리고 공군부대 부지 개발도 굉장히 큰 지역 호재입니다. 대한전선 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1,000세대 정도, 그리고 대형 병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병상만 한 900병상 정도의 큰 병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 이런 대형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병원에 대한 주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부동산에 굉장히 큰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 병원 종사자들의 특성상 이제 새벽 출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보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부동산이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복합 개발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좀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천구청역 역사 개발을 통해서 금천구청역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좀 깔끔한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요. 이 지역에 또 주택까지 건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철도 호재가 있으면 가격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신안산선 개통되기 전에 선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공군부대 대한전선 부지까지 개발되고 나서의 기대감 저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투룸 만나볼 텐데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금천구 시흥동 굉장히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시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동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1억대였는데요. 지금 2억 중반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 상승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세 상승을 꾸준하게 이뤄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3,500만 원에서 2억 3,800만 원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게 큰 장점입니다. 전혀 부담이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연습 삼아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그런 금천구 시흥동이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금액 2천에서 월 80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 이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월세 같은 경우는 좀 높죠. 1억 원에서 1억 400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하는 금천구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500만 원부터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266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소액 투자지만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서둘러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금천구 시흥동의 이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미래 신안산선 역세권의 입지를 선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역세권 입지, 이런 깔끔한 입지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를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병원이라든지 어떤 공군부대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 그런 시흥동이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안정적인 임대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지역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되고요. 자, 시흥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대감이 또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개통 소식 있는 곳에서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자, 1대1 개개인에게 맞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자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다고 하고요. 무료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시간 만들어주신 김동민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동민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